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질화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유통되고 있는 박테리아제, 그게 이제 질화균입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옳은가? 아닌가? 잠시 고민도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수입 판매하시는 분들, 혹은 제조 판매하시는 분들,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시시비비 따질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요즘에 유튜브나 다른 자료를 보니까 거의 알려진 물리학의 기간, 요게 대충 담수 한 달 해서 2달로 봅니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은 생물학적 그 여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냈겠죠. 저는 해수는 아니니까 담수로 한정하고요. 그러면 한 달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좀 그분들의 입장은 당연히 물잡이기는 한 달이니까 왜 이 바쁜 시절에 빠르게 물잡이를 하셔서 시간 전략이나 하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놓으면 2, 3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 물은 다 잡힌다. 맞는 얘기예요. 약간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항 내에서는 여과기가 있죠. 스펀지 여과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과기가 생물학적 여과만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과가 100% 생물학적 여과를 하냐 이거죠. 저는요, 거기 플러스 물리적 여과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관점을 바꿔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가지고. 어찌 보면 이 물리학적 여과가 생물학적 여과보다는 그 힘이 작다고는 말할 수 없죠. 어항 내 환경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두저 광폭에 내 어항이 있다. 최소한 스펀지 여과기 2개는 돌리죠. 보통 3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여과병 환자들이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당연히 물리적 여과도 늘어나고 또 하나 따라서 생물학적 여과도 늘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까요? 이 질화균, 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암모니아를 아질산 바꾸고 아질산이 질산염 되고 이거죠. 요걸 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는 질소가 되기 위한 미생물, 질소 순환에 꼭 필요한 미생물, 여기서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박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소는 영어로 니트로겐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다 질소 가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얘는 기본적으로 세균을 얘기할 때 토양세균입니다. 토양세균? 그럼 탱크 어항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탱크 어항에도 여과기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요, 탱크 어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펀지 여과기 안에 있죠. 왜? 얘들은 산소를 좋아하니까. 얘들은 흡착이 되어야 하니까. 얘 본성은 토양세균이니까. 토양세균이 말이 토양세균이 뿐이지 얘는 공국이 있는 곳, 흡착이 되어서 지가 안전하게 있는 곳을 좋아하는 세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양세균이란 본 뜻을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탱크 어항일시 스펀지 여과기가 있다. 그 다음에 바닥재가 있다. 얘는 땡큐입니다. 최상의 환경이 되죠. 그러면 바닥재에도 숨어 있고 또 하나 스펀지도 같이 있다. 어항 내에 있다는 것은 극소수, 나고병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이 중요한 거지, 박테리아제 안에는 질산균, 질화균을 많이 넣어가지고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봐요. 자, 또 하나, 물론 또 얘 특성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번식은 느리다고 합니다. 다른 세균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화균이 많은 곳, 우리가 쉽게 자연에서 찾아본다, 그건 논이에요. 논. 여러분, 논은 항상 물을 가다 놓고 있죠. 그러면 논, 그 물속 어딘가에 질화균이 많이 있는 건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그 논바닥 아닙니다, 여러분. 얘가 벼 뿌리하고 줄기 사이, 거기 가장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얘들도 빨리 질소가 돼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게 꿈이야. 또 하나, 얘들은요, 산소를 좋아하잖아요. 논바닥에서 산소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벼, 뿌리하고 줄기 그 사이에요. 공급과 간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많고
공기 있는 곳, 여기에 지라균이 가장 많이 있다.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은 번식 온도입니다. 번식이 잘 되려면 얘 온도가 기본적으로 25도 이상을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더 높으면 좋다고 해요. 참고로 한여름의 노는 30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소유랑 피쉬림프 어떻게 연결하실 겁니까? 피쉬림프 25도 이상에서 키우시는 분 계시겠죠? 근데 보통 좀 많이 좀 키우신 분들은 아유 22도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 많이 하셔요. 야, 소유량에 스폰지라고 하기에 환경은 딱 좋아. 근데 온도가 안 맞네. 가능하지 얘기잖아요. 물론 온도 낮은 곳에서 번식합니다.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그렇게 접근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슈림프 생장에는 위험 요소가 있죠. 온도라는 것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제 얘기가 편중되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즘 흔하게 얘기하는 수경재배 아쿠아포닉스, 여기서 권장하는 온도가 말입니다 23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왜 아쿠아포닉스 이 재배 기술에서 이 온도를 권장하느냐?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세, 난방비 때문에 수익 창출이 손을 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되는 온도를 권장해서 내려준 거지 마음 같아서는 온도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아쿠아포닉스는 뭡니까? 우리가 뭐 물고기 이거보다 실제로 그 식물 재배가 비중이 높잖아요. 여기서 돈을 버는 건데 물론 이 아쿠아포닉스도 철저하게 여가 사이클이 질소순환 이겁니다. 어항 내에서 하고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비슈림프항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탱크 어항에서도 얘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해석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그 효과를 제대로 찾으려면 각 개인의 어항 환경은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 사용자가, 소비자가 그걸 알고 잘 써야 된다. 이런 단서는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장량이나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초기 세팅 시 백탁이 왔다.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해 보시죠. 생막걸리. 그 생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조 일자를 보면서 그걸 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생막걸리가 시간이 길면은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죽었다고 보는 거죠. 생박테리아 같은 경우가 냉장 기간이 제가 모르겠어요.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다 살아있는 박테리아제는 아니죠. 구조적으로 얘를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동면을 시켰거나 어떤 활동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얘가 그 용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산소 없으면 다 죽으니까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암모니아나 아질산이 있어야 되죠. 얘는 영양만 없으면 죽어나가니까.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얘는 다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아니죠. 아니면 활동이 정지되어 있거나 동면 뭐 가수면 상태를 만들었거나 그렇다고 해도 100%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 세팅기 놓는데 바로 백탁이 왔다. 이건 죽어있는 박테리아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깊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깊을 것도 없는데 특성을 따라서 해석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박테리아제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얘는 생겨먹는 게 이렇게 생겨먹어서 백탁이나 약간의 물깨짐, 이게 백탁이란 자체 물깨짐 때문에 한 달, 두 달 간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딱 구조가 그렇게 그런 구조가 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이상 제가 좀 싫은 얘기를 좀 해드렸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저 솔직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건강하십시오.